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팬이 아니죠. 당원 여러분. 예, 당원 여러분. 자, 이호도에서, 후원자 여러분들. 이호도에서 예.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씨앗의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지금 예. 우리 청와대의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여적죄 수사가 점점 이제 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 여적죄라기보다는 이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적죄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적죄. 이적죄.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 이적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여적죄, 이적죄 뭔가를 많이 고소고발을 하셨던데 그거는 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군사기본합의서 9.19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군대의 요새 그 지피를 철거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시설 파괴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금지, 그 다음에 함정 기동훈련 금지,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 금지, 이 군사분계선 일정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만 거쳤지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 국방부 장관 훈령 내지는 대통령 명령밖에 안 됩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바로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에 해당하는 사용금지 이적죄에 해당하는 그 조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시설 파괴 이적죄, 시설 사용금지 이적죄, 그 다음에 한강 하구 지역을 조사를 해서 해도를 만든 다음에 해도 내용을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한강 하구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북한 잠수정, 조그만 잠수정을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바로 한강 상류까지, 바로 어디라고 합니까? 저쪽 양수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지나서 전부 다 우리 시내를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간첩선이. 그러니까 신곡 수중보 지금 헐자고 계속 이 사람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잠수정이 침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해도를 제공하는 건 심각한 이적행위가 됩니다. 물건 제공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반잠수정 말이죠. 1980년 5.18 일어나기 한 며칠 전에 한강 하구로 북한 반잠수정이 간첩선이 올라오다가 이제 모래톱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보가 사라지면 잠수정까지 완전 잠수함 작은 거를 잠수정이라고 하는데 공기 부양정까지 쑥 올라오겠죠. 이 내용이 우리 대문을 지피에서 철책선을 지키면 뭐합니까? 바다에서 마음대로 길을 열어주는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물건 제공 이적죄로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그냥 각하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로 고발했을 때 계속해서 검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발령이 나서 오자마자 각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 각하 처리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최근에 USB를 건네주면서 그리고 산자부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할 때 포렌식을 하니까 삭제했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들어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 현수막을 붙이셨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이 현수막을 한 달 전쯤에 저희들이 전국에 게시를 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를 게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구청에 연락을 해서 저거 떼달라고 하면 난리예요. 그런데 이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법 37조에 따라서 30일 동안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청 직원이 만약에 이걸 떼면 저희들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떼지 않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는다는데 예. 우리가 안 받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 미국의 민주당이 네. 그 중국 공산당한테 자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남자가 여탕 가는 법도 바이든이 행정명령 서명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또 남자가 여탕 가는 법도 만들고 이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관련된 부분 밑에 더불어민주당은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차별금지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우리가 한 것뿐인데 위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정치자금을 중공으로부터 일체 안 받습니다 라는 내용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들 문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예. 우리 남의 당이 그걸 안 받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 저기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시진핑이가 줘도 우리는 안 받죠. 예. 구려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시진핑이 조만간 없을 거죠. 예,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30일 날,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SBS에서 영상이 나왔는데, 구두로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넘겼는데,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한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낙연 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이 아이 그 저기 청와대에서 다룬 적 없다. 산업부에서 자체 폐기했다. 뭐 온갖 거짓말을 해요. 박근혜 정권에서 이거를 만든 거다 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었으면 뭐 그때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럼요. 그 지금 MBC가 웬일로 원전 문건을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거 MBC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갑자기 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뭐 불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란의 금호지구의 APR1400 이게 한국형 원전이거든요. 예, RC1400 그 내용 같은데 APR인지 RC1400인지 모르겠네요. 그 건설하겠다. 이하는 DMZ의 APR1400을 뭐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3하는 신한울 3사 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하겠다. 아니 북한에다가 전력을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미 이렇게 나왔고요. 이 검토 의견을 보면은 의견도 있어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다 이게 산자부 직원들이 이거 뭐 뜬금없이 자기들이 했겠습니까?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은 산자부 내부에서 검토용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뭐 북풍을 일으키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설로 내지는 뭐 책임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자부 공무원들이 늘공인데 늘공 공무원들이 어떻게 형법에 나와 있는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이 시설 제공 이적죄는 이거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죄를 산자부 늘공 공무원들이 일개 공무원이 이거를 내부용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행시 친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빠꼼인데 이거 하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그리고 하겠어요 이거는? 예, 이 이적죄가 형법의 외환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수나 예비 음모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내부 협의 자료로 검토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데일리에서 또 이제 속보로 기사가 났는데 함경남도 금호지구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RP 1400을 이제 뭐 두 개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패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건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사용 후 핵연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바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원전 한 개만 지어줘도 1년에 한 2조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뭐 30년, 뭐 60년 쓴다고 하면 120조를 현금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개 같으면 240조를 주는 것과 동일한데 지금 거기다가 핵연료 저장고 이거 핵무기를
만드는 걸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을 일정 단계에서 멈추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단계를 재처리 시설을 거치게 되면 바로 핵무기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APR 1400이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종북 주사파는 이게 진짜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는 한국형 표준 원전을 자기들 라이센스 제품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된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다 원전 수출할 때도 5%의 로얄티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 의회 조사국의 통제를 받는다고,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국 기술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넘기겠다고? 그것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자기 죽을 거는, 아니, 짐승도 자기 죽는지 사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겁대가리 상실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게끔 재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근데 그것도 미국 기술을.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바로 시설 제공 이적죄 내지는 물건 제공 이적죄에 해당하는, 형법에 나오는 이적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설 제공 이적죄에 해당하면 이거는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제공 이적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한 원전 참고 자료에도 경수로 재개, 신규 원전, 송전 당규, 그러니까 북한에다 계속 전기를 주겠다고 한 거고,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터진 게 가스공사가 북한의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검토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가스 발전소도 지어주겠다고 한 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다 전기를 넘기겠다는 거는 이게 어제 오늘 물건 제공 이적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북한은 적국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주적에 해당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예컨대 전기를 보내준다고 하면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군 포로를 송환한다든가 납북자들을 송환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든 아니면 우리가 회담하면서 납북자를 한 사람으로 데려왔나요?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6명의 지금 선교사들도 지금 납북된 상태로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죠. 우리 선교사 6명이 납북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전해준다? 반대급부도 없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해하고 우리 군을 약하게 하고 우리 국방력을 약하게 해서 전쟁 억지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조치는 자살하기 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정말 국익에 반하는 이적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자부가 또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탈원전 반대하는 그 단체들이 그 광화문에서 이제 그 탈원전 반대 시위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요 집회를 하면 집회 신청서를 서울시나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게 산자부 공무원 컴퓨터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서울시라든가 그리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내용이 이게 만약 거기에 유출이 됐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돼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아니면 서울시 경찰이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제공하고 경찰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이 민간인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전부 처벌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묻히더라고. 그리고 이게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게 이 단체 출범에 관해 가지고 또 계속 동향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중간에 이제 세월호 할 때도 기무사 그때 당시에 기무사가 거기에 관여됐다고 해가지고 결국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산자부 일반 공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보기관이
그 정보 수집한 것도 난리를 치는데 지금 정보기관이 아닌 이 산자부가 이 민간인의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요. 경찰서에 제출된 그 집회 신고서가 어떻게 산자부 공무원 PC에 들어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요청을 해서 어디서 왔는지 밝혀서 만약에 되면 이거는 전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돼서 직권남용 행위가 됩니다. 예. 네, 직권남용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공무원은 상당한 징계를,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자기들은 뭐 사찰,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고 저기 뭡니까 저 공문서도 조작했고 현직 검사가 공문서도 조작하고 별의별 일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그냥 뭐 자기들 엿가락처럼 막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자기들 유리할 때는 법을 적용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뭐 딴짓하고 그다음에 헌법도 어기는 일을 자기들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대표님께서 이제 그 변호사시니까 여기 지금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환의 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환란을 일으키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로부터 환란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오는 것.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적죄라고 할 수 있죠.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것. 이게 여적죄고, 이거는 사형만 규정돼 있고, 그 외에 일반 이적죄,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 그리고 이제 외국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열게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외환 유치죄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외환죄라고 합니다. 외환죄 규정에 적용된 범죄를 행하면 대통령인 경우라도 재직 중이라도 현직에 있더라도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아니고 그냥 바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잡아들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럼 이건 미수가 그친 거죠? 미수의 그친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수범만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하게 하면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모하는 것, 예비하고 이거를 준비하는 음모를 꾸민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100조만 지금 저기 파워포인트 준비하셨는데 101조에서는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하고 있는 굉장한 죄입니다. 예비 음모 101조에 있다는 거죠? 101조는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그 심각한 범죄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이 지금 원전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부분들 내지는 이거를 준비했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예비 음모한 행위라도 처벌되는 조항이에요. 현직 대통령도 여기서는 형사소추에서 면제가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억대 연봉 KBS가 국민 반발에도 수신료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을 강행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 억대 연봉자가 거의 2,053명이라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KBS에서는 우리 억대 연봉자는 그 48%다. 한 1,500명밖에 안 된다. 억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직,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연간 연봉을 억대로 받는 사람들이 KBS 주장대로 하면 한 1,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연간 1,500억이 그냥 손실로 날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거는 이겁니다. 수신료 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다가 사무실을 평양 지국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면 거기에 임대료 내고 그다음 거기에 직원들 쓰고 거기 현지 직원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세금이 나가요? 우리 세금이 북한에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죠. 이거를 누가 KBS에서요? KBS 수신료 인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럼 시청자들한테 그거 물어봤었나요?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이런 공영방송 여기서 시청자들한테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다가 외국도 아니고
북한에 적국에다가 시설을 지으면서 돈을 적국에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물건 제공 이적죄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거는 음모 그 예비 예. 음모죠. 예. 그리고 지금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서 제대로 보도할 목적이다. 뭐 그런데 여기 평양에서 전국 노래장도 하고 무슨 스포츠 뭐 중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양에 지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더 웃기는 건요. 이 KBS 라디오 진행자가 북한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뉴스는 무더기로 임의로 삭제를 해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가족 편지 전달 내용은 삭제하고 김정은 메시지는 추가하고 아니 남한에서 편파 불공정 방송하는 KBS가 북한에 가서 북한 소식을 뭐 제대로 그 뭐 보도한다고요? 아니 북한이 그 우리 저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아 거기 지었다고 폭파되면 누구 돈으로 된 거예요? 수십료로.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웃기는 거는 문 생일쯤 해가지고 2번이나 달림에 바치는 노래를 틀었어요. 근데 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네. 그 열린음악회에서 2번을 이 달림에 바치는 노래 이 노래를 2번을 틀었는데 최근에 5년 동안 2번 튼 노래를 문재인 생일 즈음 해가지고 2번이나 틀었다는 거죠. 이거는 달림이 누군가요? 영어로 문이 예. 금문인가요? 그 문인 것 같습니다. 금문이 달이라서 그런가? 금문달 아닌가요? 금문 달이죠. 예. 그문 달이 아니라 금문달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속지 말아야 될 게 KBS 지금 이 인공위성 수신 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차량에 그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이제 방송 차량들이 이런 게 이제 평양에서 뭐 방송을 한다, 스포츠 중계를 한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겠죠. 넘어갈 건데 안에 내부를 보면은 전부 이런 첨단 장비들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탑재가 돼 있는데 이 장비들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금 국산 천궁 미사일 컨트롤 박스 이거하고 내부가 똑같습니다. 와, 이 중간에 우리가 에이테킴스 미사일, 이 러시아의 그 이스칸더르 미사일을 우리가 그 기술을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냈는데 북한에서 최근에 꽃 같은 형태의 미사일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참 북한은 지금 그 이스칸더를 사올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대체 이 미사일이 왜 저기에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저 방송용 차량이 가면은 어차피 위성 전파를 받기 때문에 미사일을 추적하고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게끔 지시하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저 장비를 뜯으면은 저기 방송 차량 한 대가 수십억 하는데 그 안에서 산업용 반도체가 최첨단 반도체가 맞습니다. 수십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마이크 저기 방송용 마이크가 하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하는데 그 무선 마이크 안에도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그런 칩들이 전부 다 그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 물자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이거 지금 오른쪽에 그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데요. 지금 헬파이어 미사일의 그 저 시커 그 물체를 이렇게 그 찾아가는 그 저 시커가 사실은 카메라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 저희가 이거는 그 자문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이 방송용 카메라를 뜯어가지고 저런 미사일의 시커로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옛날에 DJ 노무현 때 북한에 뭐 방송 촬영한다고 넘어갔다가 안 돌아와요. 방송 차량을 뺏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방송 차량 시스템하고 북한의 방송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뺏어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뺏어갔겠습니까? 군사시설 용도로 분해가지고 어디 전용하려고 어디 뭐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데 썼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방송가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또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형법에서 시설 제공 이적죄 내지는 이제 물건 제공 이적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군용에 설사 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투에 공할 수 있는 물건들 결국 이게 만약에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런 장비로 나중에 적용해서 사용된다면 결국 이것도 물건 제공 이적죄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터진 게 KBS가 부동산 사업하게 해달라고 법을 바꿔달라고 국회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제한군인의 그 군인 아저씨들이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지금 수천억대 빚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송이나 열심히 하시지. 방송도 어용방송 만들면서 지금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차익 생기면은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 KBS가 종전에 이제 수신료를 얘기하는 부분은 예. 광고가 없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공영방송을 할 때. 근데 지금은 KBS 광고 안 합니까? 광고 다 맞죠? 광고 다 하는데 왜 다른 방송사하고 달리 이렇게 그 자기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 사업까지 투자해서 진출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수십억 원대 방송 차량을 매번 사가지고 북한에 넘기려고 하면 그게 이제 힘드니까 부동산 차익 이렇게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자기들 말로 1,500 뭐 몇십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1,500명을 자르고 나가지고 뭐 뭔가 좀 해달라고 해야지. 아니 구조조정을 하고 놀고 먹는 애들이 지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놀고 먹는 애들이 1,500명 이상이 된다고 무보직자가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보직이 없이 있는 상태로 예컨대 공무원도 보직이 없이 보직 해임된 공무원 내지는 회사에서 보직 해임된 직원이 억대 연봉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KBS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이 당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금 어용방송 만들고 지금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를 좀 이 일본 사례를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일본에서 깜짝 놀란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탄소 복합 소재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냐.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CNC 그 밀링 머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북한에 일본산 장비들이 들어갔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통일교가 평화자동차를 평양에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뭐 북한에다가 평화자동차 공장을 설치하면서 최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그 CNC 밀링 머신을 전부 다 북한에 다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본 장비들이 지금 통일교 통해가지고 북한 핵 개발하는데 들어간 것 플러스 또 일본의 통일교가 러시아 잠수함을 사가지고 북한에다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발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이 미사일, 이런 기술들이 전혀 없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는 데서, 결국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켰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조직이 개입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계속 고철을 사온다는데 고철 사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부품을 공급하고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저렇게 카메라를 미사일에 그 전용될 수 있는 카메라를 보내겠다. 그리고 핵 원자력 발전소를 보내겠다. 그것도 카메라는 또 일본 거에 쏘니까. 반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방송에서는 뭐 반일 하는 사람들 왜 일본 자기 볼펜은 일본 게 아니라고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 장비는 그때는 MBC였나요? 방송 장비는 소니 걸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은 핵 기술은 또 미제 핵 기술을 갖다가 저 북한에 넘기고 아니 미제 기술을 왜 북한에 넘깁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완전히 쥐약을 먹었나 이거 완전 죽으려고 진짜 정말로 환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조선 2015년도 기사를 보니까 월성 원전에 지금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이 한 10,000톤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5kg 정도 들어가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최소 2,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월성 원전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핵 발전소가 있다는 것 자체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1차, 2차, 3차 중동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핵 발전소를 건립하고 나서부터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 발전소만 지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 기술을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는 핵 분열을 한꺼번에 그냥 팍! 그죠? 한꺼번에 핵 분열을 시켜서 폭발을 이제 확대하는 거고
핵발전소는 핵 분열 속도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예. 한꺼번에 빵 터뜨린 게 어렵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수류탄을 예. 한꺼번에 빵 터뜨린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수류탄을 서서히 터뜨리게 하는 기술이 어렵겠습니까? 그게 더 어렵죠. 예. 훨씬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핵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A4 용지 2만 장이 필요한데 핵무기는 2,000장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핵연료 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에서 나온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핵무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대방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 자체로 전쟁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예. 북한에 갔다가는 핵기술 이전하고 그리고 저기 또 뭐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북한에는 넘겨주고 그죠. 넘겨주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뭐 전형적인 이적행위입니다.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네. 것들 그런 것들 또 다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거고 네. 야 이거 꼼수를 쓰는데 이거 지금 아마도 이번에 그 미 의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넣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 그러면 북한에다가 저기 웨스팅하우스사의 그 핵기술을 갖다가 넘겨주려고 한 거는 뭐야? 그리고 이 카메라 이거 전략물자인데 이거 왜 넘겨주려고 한 거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요거만 하겠습니까? 예. 북한에서 석탄 갖고 온 거 예. 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게 아마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최근에 뭐 예.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우리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예. 이런 때 보면은 이제 비공식적인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의 아주 큰 회사 이제 이 운송회사를 통해서 예. 쌀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넘어갔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의혹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아니 왜 지금 이런 그 농수산물이 그 창고에 넘칠 건데 왜 지금 이게 뭐 폭등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우리가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그 한 1, 2년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웠는데 그게 어느 회사에 그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 회사를 사간 회사를 갖다가 중국애가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3쿠션으로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해체를 하면서 그 뭡니까 미국의 핵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설계도나 이런 게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북한에는 아예 대놓고 지어주려고 하고 있고 야 이건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핵발전소 예. 이거를 원전을 이제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원전 기술은 원전 이제 설계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이 부속들이 조금씩 생산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관련 업계가 전멸하죠. 예, 원전 생태계가 전멸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술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손을 벌려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 전쟁 억지력 자체 그리고 전쟁 억지력 자체를 박탈당하고 우리 기술은 기술대로 적국 내지는 준적국에 넘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교묘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들어온 핵기술을 북한에 넘기고 중국에 넘기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면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부터는 한국의 항공기술이나 엔진기술 이런 최첨단 기술을 안 넘겨준다고. 대한민국 산업계가 전체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공수처가 사실은 없어져야 될 이 기구인데 문을 열자마자 고위공직자 사건이 지금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요거 여적죄, 이적죄 요거를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공수처가 하겠죠. 검찰의 고발장을 이적죄에 대해서 문재인의 이적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시했는데 뭐 각각 처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검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도 한 번 더 고발장을 넣어서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경쟁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이제 한참 좀 있다가 이제 그 공수처가 이제 완전히 조직이 정비가 될 건데 그때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수사를 못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이 물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또 수사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만약에 수사 안 하면 그것까지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이제 그 공수처에다가 이제 제보를 뭐 고발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공수처장은 뭐 그냥 일반 피레미 검사 판사 이런 거 수사하는 것보다 현직 대통령 딱 여적죄 사형시키고 검찰총장까지 딱 날려버리면은 현직 공수처장이 차기에 또 대권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핵 개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핵 개발 그 방식하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국방부 산하에 그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원자력 발전을 그 연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술도 또 연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59년 7월 14일 날 트리가 마커 2라는 연구용 그 원자로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59년 7월 27일 날은 그 3단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59년도에 벌써 3단 로켓을 발사를 해요. 그 5개를 발사해요. 총 5개를 동시에 발사하고 뭐 교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전은 원전대로 짓고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만들고 그래가 나중에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은 그 뭐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뭡니까 원자력 폭탄을 만들어라 이런 거를 암시한 듯한 발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사서 보시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잠수함용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시를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참 100년을 내다본 대통령 이런 설계도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왔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 강국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벤구리온이라든가 또 시몬 페레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이런 길을 걸어왔고 그 후배들이 그 설계도대로 왔기 때문에 중동의 최강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도 이 설계도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설계도대로 왔으면 우리가 이 극동 지역의 최강자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일부 나간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최강대국으로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요즘에 그 청년들이 그 인터넷 그 유머 카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글을 보면은 야 스탈린하고 문재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야 스탈린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독재도 했는데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지. 근데 문재인은 얘는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나라도 망하게 하고 도대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자기들은 그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게 나라를 오히려 이제 멸망시키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끔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한번 하는 그런 대통령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막 장시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 방송은 여러분 그 자율 구독료로 저희가 방송을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알아서 재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을 꾸준히 내보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